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세 가지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금일 시황은 아주 팽팽한 접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과 거의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S&P 500이 0.16% 상승을 했고요. 저희 관련된 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이상 개파락하다가 1%대에서 하락을 멈추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중국 시장 견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점유율이 그래도 한 20%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 20% 점유율을 잘못하면 이룰 수도 있다.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또 중국에서 또 무역 보복을 하고 하면 자칫하면 이제 미국 기업도 같이 다칠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자, 이제 금일 테크윙은 초반에 갭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의 음봉을 내고 하락하는 모양새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세는 적은 편이고 매도세는 어제 좀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요. 금일은 매도세가 딱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요.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캔들의 모양을 합치고 어제 있었던 장대 음봉을 합쳤을 때는 이런 식의 윗꼬리가 좀 달린 양봉의 캔들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종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양봉에서 아랫꼬리 달고 위로 올리면 괜찮은 모양을 갖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막판까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도 약간의 도지형 캔들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 캔들이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소한 어제의 종가보다는 가격대가 높은 위치에서 장이 종료가 되면 내일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주는 희망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의 매물이 전에 고점의 매물이 종가가 46,800원대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세가 있긴 했었는데요. 전고점 상태의 매도 물량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전고점에 매도 물량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간 매도를 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매도세가 많았고, 금일은 특별하게 크게 매도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준 것도 아니긴 합니다. BII 지표가 상승을 하려면 이 피봇 포인트 중심 가격 47,000원대 이상을 이제 금일로만 따져봤을 때요. 내일은 어차피 피봇 포인트 라인이 바뀔 겁니다. 네. 피봇 포인트 위로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그래야지만 BII 지표가 보통 상승으로 바뀝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포인트 아래서 계속 지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BII 지표가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크게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자, 1지표의 어떤 종가가, 금일 종가, 캔들의 종가가 어제보다는 높게 보는 이유가요. 46,000원인데 어제 종가가 일단 그렇게 무조건 돼야만 하고 46,000원 이상만 가지면 흐름상 나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자, 프로그램이 초반에는 최대 3만원대까지 3만주까지 초반에는 3만주 이상 매도를 하였었는데요. 매도를 하였었는데 지금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세팅된 대로 세팅이 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종 지수와 비슷하게 개별주들이 가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종목만 사는 것이 아닌 한 섹터를 그 표현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바스켓 쇼핑? 마치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싣듯 그런 식으로 이 물건 위주로 그냥 카트에 담아서 여러 종류의 물건 위주로 카트에 담아서 대량으로 한 번에 사기 때문에 섹터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섹터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일반 개인 물량보다는 훨씬 일반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비슷한 업종들끼리 같이 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바이오면 바이오, 뭐 제약이면 제약, 그리고 뭐 반도체면 반도체, 뭐 이제 그런 식의 섹터가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그 세팅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프로그램이 꽤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매수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예상을 하면 아직 12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완전 양봉은 아니더라도 돼요. 음봉이라고 해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 높으면서 아랫꼬리가 달리고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매수의 요인 중에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차지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때 프로그램도 꽤 많이 협조를 해주었다. 자, 그래서 저는 금일은 어제 종가보다는 좀 높고, 그리고 뭐 운 좋으면 개파란 가격, 갭 상승한 가격인 시가 46,950원까지는 모르겠으나 46,950원에서 46,000원 사이 가격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 테크윙의 모태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넥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또 윗꼬리를 단다. 윗꼬리는 매물대이다. 윗꼬리는 매물의 벽에 매물의 벽을 못 이기고 못 넘고 매물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름 밖으로 캔들이 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매물의 벽에 막혀서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모습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직은 매물대를 뚫어줄 만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운의 막대가 좀 더 길어지면서 그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포지션 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계속 증가하면서 양운의 막대로 갔다. 네.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구름까지 뚫어줄 가능성도 있긴 한데 현재는 매물의 벽이 조금은 두껍다. 여기 매물만 좀 뚫어주면 여기까지는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여기가 프로테이지가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네, 매물이 지금 아랫매물이 거의 한 70, 윗매물에 7대3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겹겹이 매물층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엄청난 세력이 들어와서 힘을 받쳐줘야만 하는데 아직은 그러고 있지 않다. 자, 선행스팬 원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일의 어떤 윗꼬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 약간 윗꼬리 때문에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는 14,000원까지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런 과정도 충분히 아픈 마음이 아닌 즐기는 마음으로 좀 보유를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비록 매물을 뚫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시도는 했다. 시도는 해서 선행스팬원을 약간이라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꼬리를 그냥 우습게 넘길 것은 아닙니다. 매도 세력도 있었지만 그만큼 매수 세력도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가져주긴 했다. 이렇게 보시면 심리적인 어떤 이해가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테크닉은 어제 종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매물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여기는 뚫어주었고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막혔군요. 예, 여기서 막혔고 이제 윗매물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10% 정도 있고 10%, 14%, 17% 그리고 23%. 네. 아래가 한 70% 이상 되면 보통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데요. 아직은
여기 있는 그 매물의 벽이 조금은 마치 콘크리트 벽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플라스틱 정도의 약간은 두꺼운 플라스틱 정도의 벽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볼륨업 오시레이터가 좀 아쉬운 상황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차라리 보합이었거나 약간의 양봉이 있었으면 이 볼륨업 오시레이터의 그 양음막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하필이면 양운이 바뀌면서 음봉의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이지만 다시 음운으로 바뀔 수도 있다. 금일의 거래량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요, 하락 추세에서 만약에 얘가 양운의 막대로 이렇게 길게 나아졌다,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좀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 추세인데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양운의 막대가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자칫 위험할 뻔했습니다. 오히려 금일은 거래량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자, 3천당 제약. 여전히 11일평을 지지하고 5일평이네요. 지금 어제는 11일평을 지지하고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지금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윗매물의 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져보면 여기까지 갔었으니까 여기 캔들 정도 보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런 이론상의 이론이 있긴 한데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스토캐스틱도 나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주는 가운데 좀 거래량에 힘이 좀 붙여서 좀 이러는 것이지, 또 거래량만 좀 받쳐주면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급등주만 선택해서 매일매일 수익이 10% 이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금일은 그냥 뭐랄까요, 좀 지금 현재 날씨만큼의 어떤 저희가 이제 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세 종목들이 지금 현재 날씨만큼 약간은 기운이 좀 덜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네. 기운이 덜하는 느낌이 됩니다. 네. 자, 장중이지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금일의 어떤 기대는 적어도 46,000원 이상의 아랫꼬리 양봉이든 음봉이든 도지 캔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주는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주의평상 3주의평이 지금 적당한 위치에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46,000원 이상만 형성되는 도지형 캔들이 잘 형성돼서 마감되면 흐름상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이넥스는 좀 양운의 막대가 계속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좀 센 세력이 좀 다량으로
매수를 좀 해줘야만 그래야지만 주가가 구름 밖으로 캔들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볼마 오시레이터가 음운의 막대가 거래가 상승하고 양운으로 바뀌는 찰나가 되면 주가는 주로 상승을 합니다. 음운의 막대에서 양운으로 이렇게 바뀌는 교착점이 주로 상승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주가는 이렇게 주로 상승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게 제가 마지막으로 양운의 막대 한번 보자, 볼레마 오시레이터 양운의 막대를 보자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양운의 막대가 바뀔 시점에 바뀌는 지점에서 이렇게 그 음봉의 캔들이 생겼다. 이제 이게 저도 사실 속상하긴 합니다. 네. 재미없습니다. 지금 영상은 너무 재미가 없고, 네. 그래서 그래도 21분 세 종목 21분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세 종목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했고 금일은 여기 장중에 이 정도 점검하고 장 종료 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46,000원 이상 바이넥스는 양운 막대 기대를 해야 되고 3천당 제약은 추세는 살아있다.